저는 오늘 뭐 이틀째 조정받는 거 눈으로 뻔히 봤지만 한 가지 좀 놀란 거는요. 아니, 개인들이 진짜 이렇게 돈이 많았었나? 아니, 어떻게 조정받을 때마다 전부 그 물량을 다 받아내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참 요즘 우리 K증시는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금융감독원장 입에서 2차 전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감원장 입에서 나왔으니까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거죠.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 제 고등학교 동문 선배님이십니다. 이분이 회의석상에서 올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 전지 등 테마주 투자 심리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오늘 뗀 다음에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제 그 CFD 강제 청산으로 시작된 하락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글쎄요, 이것도 이제 회계사 시험도 붙고 그 다음에 사법고시도 패스한 뒤로 계속 금융범죄만 담당해왔던 전직 검사, 그 금감원장의 시각에서는 뭐 테마주라고 또 볼 수도 있고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진짜 오늘 뭐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이런 개인 신용미수 몰렸던 종목들이 전부 하한가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글쎄요, 금감원장이 증시의 과열을 막겠다고 저렇게 구두로 개입하는 게 과연 친시장적인 스탠스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근데 이 이복현 금감원장 말이 또 틀린 건 없어요. 2차 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열풍으로 최근 신용거래가 급증하고 증시 과열이 감지되고 있다. 아니 근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솔직히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픈 거 맞잖아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에코프로 시리즈하고 금양 차트를 좀 보세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이거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렇게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하는 종목이랑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절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고 지금 또 기관을 개관이라고 부르고 외국인 공매도 세력과 정부가 짜고 개인들의 우상인 빠뜨리 아저씨를 탄압한다, 이런 음모론으로 증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관이라고 하는 그 연기금이 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 그리고 공무원분들 교직원 연금 뭐 다 이런 게 기관인데 그걸 개관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거기 또 우리 자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망해야 그럼 우리가 좋은 겁니까? 그리고 게시판에 보면은 왜 정부를 그렇게 막 욕만 하고 금감원을 심지어 해체해야 된다고까지, 이게 뭡니까? 아니, 빠떼리 아저씨가 무슨 정치 탄압받는 종교인으로 보이세요 지금? 그냥 돈 벌러 나온 사람이잖아요. 기업의 홍보이사가 하는 말은 그냥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광고를 보고 제발 좀 감동받고 뭐 심리적으로 종속되고 그러지 좀 마세요. 지난 동학개미 운동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때 뭔 분리, 뭔 슈퍼개미, 뭔 선생, 요즘 유튜브 보면 댓글에 아주 욕으로 도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욕한다고 뭐 잃은 돈이 다시 돌아오나요? 하여튼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제가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또 네가 바로 매국노다, 너는 뭐 개관의 하수인이냐, 또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전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찬양하는 에코프로, 오늘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명실공히 대기업이 됐습니다. 이런 건 정말 축하할 일이죠. 이런데도 근데 왜 정부를 욕합니까? 하여튼 이제 5월 FMC가 딱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거의 기정사실은 뭐냐면은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가지고 이제는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의 기준금리가 5.25%로, 그러니까 5% 위로 더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이 사실. 모간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연준 금리 인상이 멈추지를 않고 또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준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그때까지 증시에는 급격한 조정이 올 리스크가 상존을 한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그래도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으면 알고나 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럽중앙은행 ECB도 다음 달 5월 금리 결정 회의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 0.5% 빅스텝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사벨 슈나벨 ECB 이사는 최근 유로존 물가가 다시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데이터 디펜던트, 즉 지표 의존적이라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매뉴얼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유로존 CPI가 지난 2월 달에 8.5%, 그리고 3월 달에 6.9%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금리가 3.5%니까 아직도 추가 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우리 K 증시 외국계 자금 절반이 미국계고요. 그 다음 20%가 유럽계 자금인데, 그럼 토탈 70%의 외국계 기관들 자금이 조달 비용 인상이라는 여기 대응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뭐 이제 5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 또 다 빠져나간다 뭐 꼭 그렇게 얘기할 것만은 아닌 게, 오늘 ING 금융그룹은 5월 달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이제 정점이 5월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야 금리 인상 이제 끝난다고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고, 연준하고 앞에 ECB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까지 인플레이션 잡는 목표가 대충 이제 달성이 눈앞에 오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는 의미죠. 그럼 현재 상황에서 물가가 잡히려면은 침체 말고는 답안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ING는 결국 경기 침체가 오려면 빨리 오고, 다음 이제 올해 내로 금리 인하도 빨리 다시 시작되는 게 현재 시장에는 제일 유리한 시나리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정말 현실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적어도 지금이 또 그렇다고 투자에 적기는 전혀 절대 네버네버 아니죠. 다음 JP 모간은 최근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던 게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데, 현재 뉴욕 증시에서 이제 공포지수, 그 빅스 지수가 16대 후반 정도까지 거의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니 기준금리 5%인 환경에서 지난 제로금리 때보다 공포지수가 더 낮은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나온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지금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정부의 부축으로 어떻게든지 넘어지지 않고 뭐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하고 신용 경색이 하루아침에 싹 좋아지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크레딧 아그리콜에서는 현재 달러가 이상 저온 현상, 저공 비행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달러를 지금 팔 때는 결코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지금이 달러를 매수할 적기라고 이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크레딧 아그리콜에서는 당장 다음 주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한 번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부정을 하고 일축을 하면은 그게 바로 달러 강세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서 바이든 정부가 공화당하고 이제 갈등이 심화될수록 달러 강세가 더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달러 가치의 위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사실 매번 당연시 해왔던 미국 부채 한도 상향이 어느 순간 달러 가치 본연에 대한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대신에 최근 중국의 여러 도발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달러의 위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금을 또 매입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금값이 20% 상승한 요인이 됐다. 그것도 월간 자료를 보니까 현재 중앙은행들이 전체 금 수요의 33%, 그러니까 딱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1950년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 보유량을 가장 많이 쌓아놓은 국가들을 또 보면은 중국, 그 다음 러시아, 인도 이런 순이라고 하네요. 딱 그 요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하죠. 하여튼 오늘 날 잡은 김에 잘 됐어요. 월가 하우스뷰를 한번 다 쫙 한번 훑어보겠는데, 그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처럼 비관론이 팽배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인 조정이 언제 오나 막 요것만 지금 막 폭락장 이런 거 기다리고 있을 때가 단기적으로 주식 매수에 그런 좋은 적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베어리시한 전망을 거두지 않는데요. 올해 연말 S&P 전망치가 4,000포인트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지금 현재가 4,137포인트인데 이거보다 한 3% 정도 하방으로 봅니다. 이걸 코스피에 대입하면은 2,420포인트 정도 나오죠. 그 와중에 오늘 몇 안 되는 K증시 대형주 급등 종목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물론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 호조도 있었지만, 또 이제 실적하고 같이 발표가 나온 게 현대차 그룹이 그놈의 미국 IRA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미국 현지의 SK온과 합작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놈의 전기차 배터리,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니네 미국 땅에서 만들어주마,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여튼 정말 다음 전쟁은 분명히 배터리 가지고 어디선가 싸움이 나겠다, 요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미국에서 묘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 배터리 제조사 순위 3위인 거슈엔 가오커, 이게 이제 미국 이름으로 고션 하이테크라고 하는 이 업체에 미국 직접 진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는
이 중국의 배터리 및 양극재 제조사 고션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미국 남부의 공장 준설을 위한 허가 신청서에 최종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1억 7,500만 달러를 미국 정부가 지원한다는 안도 함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 고션이라는 그 중국 기업이 공산당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또 직접 공산당의 컨트롤을 받는다고, 그리고 중국이 이 공장을 무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여기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또 난리를 막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상원의원 라나 사이스가 까발린 자료에 보면은 이 고션 하이테크의 회사 정관에 우리는 중국 공산당 헌법에 따라 당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번 결정을 반드시 뭐 중국 기업이라는 데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면서 친환경 에너지 육성이 바이든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냥 지네 미국에 이득되는 거는 뭐든 다 규정해서 예외로 놓고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이게 뭐 하루 이틀이냐,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설득력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 우리 K2차 전지 배터리 소재주들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부 다 이제 미국 진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중국 기업을 허가했는데 우리 한국 기업을 허가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진짜 빅이슈가 될 수 있죠. 저는 이거를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솔직히 뭐 현지 경제사절단으로 방문한 기업들 이미 다 노출돼 있고 재료도 다 노출돼 있는데 혹시라도 요게 이제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진짜 큰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런하 반갑습니다. 요새 한미 증시의 공동 재료가 바로 1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번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대부분 양호합니다. 근데 또 조심할 거는 이게 연준 금리 인상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또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지난 3월에 한번 그 실리콘밸리 은행발 증시 급락 그리고 대대적인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우리가 한번 겪었었는데요. 근데 뭐 당시 이제 그 실리콘밸리 사태 초기에는 이게 뭐 리만 브라더스 급의 파급력을 갖게 될 거라고 막 과장하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빠르고 과감한 바이든 정부의 그 조치 덕분에 조기에 진화가 잘 돼서 다행이었죠. 근데 아직 이제 꺼지지 않은 불씨로 미국 중소형은행들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실적이 뉴욕 증시 마감 후에 발표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실리콘밸리 다음 파산 타자라고 의심을 받았던 그런 은행이라서 다들 주목했는데요. 근데 1분기 말 기준으로 예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 급감을 했다. 그러니까 절반의 예금이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당시 중소형 은행들에서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월가 대형 은행들로 이게 이제 예금들이 옮겨간다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그때 월가 대형 은행 11곳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다가 300억 달러를 예치를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예금 감소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측은 대차 대조표 강화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우리가 좀 더 잘 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력 25%를 자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가 20% 순간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사실 FMC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또 뭔가 이제 자해공갈급의 쇼를 하려고 안 그래도 벼르고 있다가 이렇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이제 악재가 나오니까 여기 이제 하이에나들이 전부 몰려들어가지고 막 숏을 때린 거죠. 그래야 연준이 조금이라도 쫄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FMC에서 뭐 추가 금리 인상은 비록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대신 말이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인 거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또 가장 특이점이 뭐였냐면은 뭐 우리 K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큰 폭의 조정에 대해서 사실 금감원장의 모진 발언 때문이라고 뭐 눈을 흘기는 분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중국 증시 전기차 관련주들도 오늘 전부 박살이 났습니다. 뭐 BRD, CATL 이런 거 다 4% 가까이 급락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 미국 진출 승인난, 고슈엔 가오코 여기도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맨날 떨줍 올팔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돈 벌려고 다 하는 건데 올랐으면 팔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돈을 챙겨야죠. 그래야 또 그걸 미천으로 떨줍의 찬스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주식에 물려있는 돈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내 돈도 아니고 남의 돈도 아니고 정말 그 미국이 러시아 기업들 자금 동결했던 것처럼 이거야말로 정말 동결된 돈 아니에요? 근데도 주식이 뭐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 미친 마바라들이 정말 그 입으로 재앙을 내뱉고 다니는데, 아니 하루아침에도 원금이 몽창 손실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자산 주식에 복리의 효과를 적용한다고요? 아니 주식에서는 손실이 나도 그것도 복리로 납니다.
예를 들어서 30% 지금 마이너스다. 그러면 앞으로 30% 오르면 원금 회복? 아니요. 실제로는 43%가 올라야 본전입니다. 왜? 손실 나면서 원금도 줄어들었으니까 손실률도 사실상 복리인 거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4월 26일 수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이거는 우리 정부의 일정이라기보다는 정말 글로벌 이벤트급인데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내일 잡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은 이번에 처음 만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바이든 한국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도 같이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당시 바이든 윤석열, 근데 가운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사진에 나온 쓰리샷이 이제 화제였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또 후문에 따르면은 그때 이제 사전 리허설 비슷한 거를 이제 양국이 공동으로 하는데 바이든 측에서는 아니 양국 정상만 있으면 됐지 이재용은 왜 꼭 거기 껴야 되느냐고 그 삼성 공장 방문에서 반도체 동맹 이거 강조하는데 삼성 회장이 나오는 건 좀 주의 분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었다고 하는데 요거를 삼성 측에서 나서가지고 우리 정부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삼성이 미국 현지 로비스트들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사진 찍을 때 이재용도 같이 해서 이제 한국 대통령이랑 셋이 등장하게 하자. 이렇게 워싱턴을 삼성이 움직였다는 그런 썰도 있었어요, 그때. 다음 내일 정부에서 중동 국가 진출 원스톱으로 돕는다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여러 가지 테마가 증시에 연결이 되죠. 다음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 발표도 내일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산업부는 첨단 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이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해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한국의 합작법인 설립하게끔 그런 지원 좀 미국처럼 나오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중국이 이거 꼴사납다고 혹시라도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증시에서 이제 히토리오하고 소재주들 좀 오늘 상승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또 될 수가 있죠. 다음 내일 기재부가 인공지능 AI 전문가 및 관계부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거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무원들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장착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을 타고 민간으로 또 이제 반영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요. 다음 내일 공정위가 한화랑 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 최종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기부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선정 및 연구 착수 요 발표를 또 할 예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쪽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또 마침 내일 미국 FDA가 세계 최초로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허가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겠죠. 이어서 내일 경제지표로는 2월 인구 동향 그리고 3월 국내 인구 이동 이게 발표되는데 참 멈출 줄 모르는 인구 절벽 우려 그리고 저출산 대책 이제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결국은 부동산 구입자금 지원 이거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에 따른 친환경 인테리어 그리고 원격 근무 가능한 장비들 이런 게 또 필수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반도체용 프로브 카드를 개발하는 마이크로2 나노 이게 상장하는 날이고요. 미국에서는 구 페이스북, 현 메타 그리고 보잉, 힐튼 이런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